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 아고라 진행을 맡은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권지현 사무차장입니다. 아침, 저녁 날씨가 쌀쌀하고요. 일교차도 굉장히 큰 날씨입니다. 이제 곧 겨울에 접어들 시기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건강히 잘 계시고 계신지요? 사실 저도 감기로 좀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고라 주제는요. 당신의 취미는 무엇입니까? 입니다. 보시는 시청자분들 지금 제 질문에 나는 취미가 뭐지? 뭐라고 말할 수 있을지? 이런 생각 잠깐 하실 것 같아요. 오래전부터 이 취미라고 하면 사실은 뭐 연령 또는 뭐 성별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이제 경제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일부만 누리는 그런 생활이다라고 했던 것도 불과 오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급변하잖아요. 이제 취미라는 것은 세분화되고 다양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컨텐츠, 이 내용들 중심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거기에는 무엇보다 이 정보의 플랫폼들, 홍수 시대에 이 정보가 많이 오가기 때문에 또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사실은요, 그 중심엔 사람이 있지 않나 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결국 사람이 취미 생활을 하는 거고, 같이 마음 맞는 사람끼리 향유하는 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장애인의 취미 생활 들여다보게 되면 조금은 다른 느낌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정부에서도 3년마다 실태 조사를 하는데요. 장애인분들의 취미, 여가 생활 질문에 보면 TV를 집에서 본다. 매 조사마다 90% 이상 나오고 있어요. 그 밖에도 지인들과 만난다, 인터넷을 한다. 다 집 안에서의 활동으로 답변을 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문화, 또 여행, 또 스포츠 관람, 스포츠 활동 이런 부분은요. 매 조사마다 10% 미만의 응답을 보이는 거죠. 사실 뭐 문화, 예술, 체육 분야가 장애인 분야도 법도 만들어지고요. 정책, 제도도 시행되고 있지만 사실은 뭐 복지관 또 흔히 생각하시는 센터 또 평생교육기관 이렇게 프로그램으로는 많이 접하실 수 있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람 중심에서 보면요. 취미라 그러면 내가 원하는 취미 활동을 원하는 시간에 또 원하는 사람들과 하는 것이 출발이고 중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면에서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특별한 네 분을 또 이 스튜디오에 모시게 됐는데요. 여기 모신 네 분은 내가 원하는 취미,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원하는 시간에 취미 생활을 공유하고 또 즐기고 계신 분들이에요. 오늘 보시는 시청자분들께도 많은 정보 또 결심의 계기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네 분 먼저 소개해 드리고요. 오늘 주어진 시간에 재밌게 많은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제 오른쪽에 박수빈님부터 소개를 드릴게요. 계단 뿌셔클럽. 이따 네. 설명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공동대표님이시라고 합니다. 박수빈님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계단부셔 클럽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박수빈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계단부셔 클럽 이름이 좀 들으시는 분들이 뭘 뿌시냐라고 하시는데. 취미가 뿌시는 거는 아닌 거죠? 근데 취미도 뿌시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취미는 새로운 곳들을 뿌시는 네. 것인데요. 맛집에 가거나 네. 아니면 이제 새로운 장소들 혹은 새로운 여행지에 가서 좀 하나씩 도장 깨기 하듯이. 즐거운 곳을 하는 거가 저의 이제 취미이고요. 네. 네, 계단부셔 클럽은 그런 장소들에 계단이 있는지 없는지 정보를 아는, 정보를 뿌시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되세요? 저희가 이제 봄과 가을 날씨 좋을 때 놀러 가고 또 장소를 알아보는 게 좋기 때문에 네. 그때에 활동을 하고요. 활동할 때는 저희 이제 멤버라고 하는 크루분들은 한 100분에서 120분 정도 계시고 가끔 한 번씩 정보조사하는 거를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이제 게스트라고 부르는데 네. 그분들은 한 시즌에 한 300분에서 400분 정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또 활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많은 곳들을 또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내 취미를 함께하는 동호인 또는 내 주변에는 몇 명이다 또 경쟁이 또 붙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되는데요. 취미라고 하면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네. 그분들이 하시는 활동은 네, 그래도 그렇군요. 저희 취미를 더 많은 분들의 취미를 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여행이나 여행 관광지 또 어떤 장소를 탐방도 하시고 네. 거기에 따른 정보를 취해서 또 공유도 해주시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개선이 필요하면 개선 요구도 해주시고 네. 뭐 그렇게 좀 연결되는 활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끄떡끄떡 하고 계신데 우리 지혜님 네, 또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고 네. 있는 장지혜라고 하고요. 저는 사실 취미 부자예요. 그래서 하는 것들이 되게 다양하고 찍먹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은 제가 꾸준히 하고 있는 운동 얘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여러 취미 중에 또 네. 오늘은 한 가지를 네. 조금 더 설명을 네. 그래서 제가 하는 운동은 현재 필라테스인데요. 필라테스 한 지는 한 3, 4년 정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척추 수술을 하고 재활을 하는 동안에 근육이 너무 많이 약해져서 그래서 좀 살기 위해서 이제 직장 생활을 견뎌야 하니까요. 그래서 코어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했고 네. 그래도 다행히 굉장히 건강이 많이 회복이 돼서 지금은 그래도 체력이 많이 느는 네. 것 같습니다. 지금 하여튼 오늘 처음 뵙지만 사전에도 이제 자료로 뵀지만 건강해 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운동 쪽의 취미이신데요. 필라테스 오늘 궁금한 점이 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취미가 많다고 하셨는데 다른 여러 취미도 혹시 중간에 소개해 주시면 또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제 왼쪽으로는 문승님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소개 간단히 먼저 해주시죠. 예, 지금 저는 일단 마포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그 마포구 장애인 주민들의 휠체어를 고치고 있는 수리기사입니다. 네, 그리고 저의 취미는 취미는 낚시입니다. 낚시요. 예. 네. 그것도 바다 낚시를 좋아해요. 바다 낚시. 왜 그냥 바다에 가서 뜨는 해, 지는 해, 또 잔잔한 파도, 뭐 그냥 배를 타고 가면서 돌돔 같은 거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좀 도시에서 일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스트레스도 그냥 잠잠해지고 또 마음의 여유도 갖게 되고 또 낚시를 그냥 잡히든 안 잡히든 딱 들어놓는 자체가 편해요. 그래서 또 잡히면 짜릿한 맛도 있고 또 배에서 횟감도 먹을 수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냥 제가 어릴 때부터 낚시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 전에는 낚시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가면 갈수록 배려도 있고 이런 부두에도 상당히 이제 장애인들이 평길로 다닐 수 있는 데가 많이 늘어나고 또 낚시공원 같은 데가 많이 이제 낚시 공원. 생겨갖고 이 턱이 없는 그런 무장의 낚시터도 많이 생기고 네. 하여튼 가면 갈수록 낚시 환경이 장애인들한테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다 하는 거에 대해서 세상에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중요한 것은 낚시 동호회는 또 전국에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지금 중요한 말씀 주신 게 우리 저 문숙님도 낚시를 가실 때는 휠체어나 아니면 클러치를 계속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 네. 지금 그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청자분들께 좋은 정보가 또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따 찬찬히 소개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끝에 민규님 또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시각장애인 이민규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본업은 이제 장애인체전 나가는 높이뛰기 선수로 활동하고 있지만 본업보다 더 이렇게 좀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취미생활인 마라톤으로 시각장애인 마라톤 클럽 VMK라고 해서 거기서 가이드러너랑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하고 같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동반주자분들하고 항상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네, 시각장애인 마라톤회라는 또 단체가 있다고 거기에 아까 운영하시는 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 분들로 이제 구성은 되어 있지만 시각장애인 분들은 이제 저를 포함해서 이제 혼자 달리는 게 위험하고 어렵다 보니까 항상 이제 동반주자분들이 같이 이제 옆에서 끈을 잡고
이제 매번 훈련 장소나 대회 때 같이 이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직업은 높이뛰기 예. 선수 개념의 생활을 하시는 건데 예. 마라톤은 완주 경험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얼마나 어, 되세요? 이제 풀코스는 이제 6번 완주를 했는데요. 풀코스를요? 이제 근데 이제 다 모두 이제 가이드 러너 분들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정말 처참하게 뛴 적도 많이 있지만 하지만 하지만- 취미잖아요. 취미. 예. 저는 거기서 놀란 겁니다. 선수로 마라톤 하신다 그래도 놀랄 일인데 45.5인가요? 42.19km. 이야, 6번이나 만만한 완주하셨다고 데가 아닌데. 하네. 오늘 죄송해요. 뭐 운동인 두 분이 지금 계시고요. 네, 낚시 또 우리 일상생활에 맛집이네. 맛집 네. 알찬 정보가 지금 꽉꽉 차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실 뭐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이 TV로 방영도 되고요. 이 관련된 장애나고라 유튜브에 이 정보나 이 촬영본이 계속 올라와 있게 되니까요. 오늘 소개해 주신 추가 정보나 또 이런 것들은 유튜브에 저희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소개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네 분 기본적인 소개를 들어봤고요. 오늘의 핵심입니다, 핵심. 지금 맛보기만 말씀 주신 거거든요. 내 취미는 이런 거다.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거기에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취미를 갖게 된 과정이나 또 계기들은 조금씩 다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포함해서, 내 취미를 좀 많이 알리는, 정확히는 아까 필라테스도 궁금해요. 그래서 일단 접근성이나 필라테스에 있어서도 장애인분들이 하실 수 있는 환경인지 이런 것들의 정보, 낚시도 그렇고요. 낚시광들이 보시면 그냥 어떤 TV도 몇 시간씩 보시잖아요. 그래서 그 낚시에 대한 얘기, 마라톤에 대해서 어떻게 입문할 수 있는지 또 이런 정보들도 충분히 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자, 이제부터는 경쟁입니다. 제가 지목 안 하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혹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먼저. 네, 부장님. 네. 잠깐만. 지금 제가 휘랭 캡틴이라고 홍원항 지금 거기서 그 휘랭 캡틴 사단법인 휘랭 캡틴 이사로 있습니다. 캡틴. 캡틴. 선장의 그 캡틴. 그렇죠. 네. 예. 그래갖고 올해 이제 7월 달에 10기가 돼갖고 10년 동안 행사를 했는데 그 JT호 선장님이 그동안 자기가 뜻이 있어서 자기 배를 가지고 몇 명을 모아서 시작한 게 지금 이제 한 해 그 140명 정도가 전국에서 모여서 낚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회공헌 단체예요. 뭐 규모는 없지만 그래도 하루를 정말 이렇게 보람차게 아주 재미있게 보내는 그런 날로 이렇게 해서 많이 모이고 있는데 일단은 그날 오시면 누구나 거의 다 잡습니다. 왜 고기를요? 그냥 네. 홍원항에 자, 홍보 그 들어갑니다. 네. 백조기밭이 있어요. 백조기밭. 그래서 그날 백조기 철인데 그때가 백조기 철인데 백조기 밭에 아주 밭이에요. 그래서 무면 나오는 그러니까 낚시 초보래도 와서 다 도우미 선생님들이 다 해주시고 어떻게 하라는 방법도 알려주고 아주 선상에 아침부터 배를 띄워서 올해도 7척이 떴습니다. 7척이 떠서 해경의 도움을 받고 올리고 내리는 배를 타고 내리는 것이 좀 어렵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준비가 많이 안 돼 있죠. 부두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해경에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런 모습들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앞으로 장애인들도 배낚시 같은 것을 할 때 무장애로 내 스스로 갈 수 있는 배도 좀 준비해 주시고 전국적으로 좀 배도 준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누구나 언제든지 그러면 최상의 낚싯배 한 번을 타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규모가 엄청 스펙타클한 느낌이 듭니다. 예, 예. 7척, 그다음에 해경이 이 협조를 하신다는. 예, 예. 우리 문수님이 처음에 그 접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됐어요? 저는 이제 원래 이제 그 낚시를 좋아해서 항상 이제 낚시를 어릴 때부터 조금씩 다녔고, 근데 이제 요새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도 낚시연맹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기회들이 조금씩 이제는
접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낚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이제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돼서 그런 데도 많이 참가도 하고 실제로 가서 느껴보기도 하고 뭐 서로 얘기도 나눠보고 낚시를 좋아하는 장애인들끼리 뭐 어떻게 캐스팅을 해야 된다, 무슨 미끼를 달아야 된다, 바늘은 어떻게 달아야 된다 하는 것도 이렇게 많이 이제 그 재밌게 얘기도 하면서 그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네, 알겠습니다. 문숙님 말씀하실 때 우리 민규님이 끄떡끄떡 하셨는데 혹시 문숙님 그 참여하시는 분 중에 시각장애 분들도 있죠. 참여하시잖아요. 예, 예. 그 낚시에 대한 그 손맛과 예. 또 다 옆에서 이렇게 또 도와주시는 것도 하니까요. 민규님 어떠세요? 한번 상상해 가셨습니까? 낚시 해보신 경험은? 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배낚시를 몇 번 해봤는데 다들 투미무자셔, 다들. 네. 어려운 게 이제 미끼 끼는 게 제일 어려워서 손가락에 이제 따갑고 하는 증상이 좀 있는데 이제 그 낚시하면 되게 재밌기는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줄 끝에 손가락에 걸릴 때 그 뭐랄까 딱 성공한 느낌이 짜릿해서 그래서 끄떡끄떡 하셨구나. 이 그럼에 이어서 마라톤 처음에 이렇게 접하신 계기랑 시각장애인 분들이 달리기의 효용성도 있을 거고요. 어떻게 접하면 좋을지 한번 좀 홍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계기는 지금은 높이뛰기 선수로 제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원래는 제가 이제 필드 선수였던 그 투포환 던지기 투척 선수였거든요. 근데 이제 체구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비대하고 뭐 지금도 비대하지만 그때는 더 많이 지금 비대해서 홀쭉하신데요? 그 낯선 단어여가지고 저한테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알게 된 그 김항태 선수님이라고 네. 이제 상지 절단 장애이신 선수분이신데 네. 그분이 이제 저한테 이제 그 어떤 계기로 이제 해외 국제 마라톤을 이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추천을 한번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달리기에 정말 디귿도 싫어했었고, 근데 이제 보통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그래서 감동의 마라톤이라는 그 사업으로 인해서 저와 이제 배우자 둘 다 뭐 당첨만 되면 선정만 되면은 이제 가서 걸으라고 이렇게 좀 어떻게 이제 유혹을 했었죠. 그래서 그 그리스 아테네 마라톤이라는 곳을 이제 선정이 돼서 막상 이제 갔는데 물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달리는 거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10km를 신청을 해서 이제 갔었는데 현장에서 그 웅성거리는 거와 수많은 인파와 그 에너지가 느껴지는 거라고 해야 되나? 소리로서의 에너지 느껴지는 거? 그걸로 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달리기라는 사람이 이렇게 많나? 이러는 거에 대해서 저희 둘 다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시각장애인 저한테도 이렇게 큰 와닿는 감동을 줬는데 이제 돌아가서 이제 달리기를 해야지 또 이런 생각도 들고 또한 이제 투척 선수였지만 좀 살도 좀 많이 빼고 싶고 이러니까 이제 그게 맞물리다 보니까 저한테는 그런 그 계기가 되게 좋은 찬스로 이제 그래서 저한테는 인생의 전환점이 좀 많이 작용했었던 거였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그게 이제 16년도에 이제 있었던 일이었지만 네. 지금까지 달리고 있는데 10년 되셨구나. 네, 저희 또 VNK는 시각장애인 분들이 현재 회원은 한 85명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근데 동반주자 가이드러너인 저희는 이제 동반주자를 보통 빛 나눔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시각장애인 분들의 이제 빛을 나눠준다 해서 그런 호칭을 하고 있는데 그 빛 나눔 분들은 현재 저희가 단톡방에 한 650명 정도 이상을 지금 이제 참여를 하고 있지만 근데 이제 그 숫자에는 이제 연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다들 이제 자기의 운동도 당연히 또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일정도 또 맞아야 되다 보니까 고정적으로 오신 분들은 또 이제 한정돼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우리 VNK와 빛나눔의 이 그 뭐랄까 같은 하나의 이제 공동체, 이 공동체는 이제 어느 누구나 이렇게 달리기를 하실지 몰라도 걷는 것부터 그냥 천천히 걷는 것부터 해서 좋습니다. 조금씩 빨리 걷는 거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어느 순간 이제 달리기의 매력에 조금 빠져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있습니다. 홍보의 시간을 이거 2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한 번씩 말씀을 듣고 추가 홍보 시간을 또 한 번씩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민규님도 그렇고요. 일단은 이 시청자분들이 좋다, 좋으시겠다 말고 내가 좀 관심 있으면 어떻게 접근할까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으니
또 그 말씀 정보도 한 번씩 더 여쭤보면 어떨까 싶고요. 민규님은 또 투포한 얘기를 또 새롭게 해주셔가지고 놀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홀쭉하시다는 거에는 요 나머지 출연자 세 분이 다 동의하셨거든요. 끄떡끄떡 하셨어요. 지금 너무 날씬하시고 투포한 선수였다는 게 그렇습니다. 네. 아니 뭐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느끼셨죠? 이게 먼저 치고 들어오지 않으시면 네, 밀리십니다. 자, 수빈님, 지혜님도 말씀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 드릴게요. 어느 분부터?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네, 네. 그 2021년도에 척추 측만증 수술을 받고 1년 정도 집에서 쉬면서 근육이 엄청 약해졌어요. 네. 그러고 복직을 했는데, 제가 아무래도 그 도서관 사서라는 업무는 아무래도 사무직에 가깝기 때문에 휠체어에 하루 종일 앉아서 그렇죠. 근무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근육이 경직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허리 협착 같은 그런 증상이 생겨서 통증이 너무 심해서 한 일주일 정도 집에서 그냥 못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내가 내 직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나 하는 의구심과 함께 좀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인터넷을 서치하다가 디아 필라테스를 알게 됐어요. 디아 필라테스입니다. 네. 기아 필라스는 뭐예요?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거기는 혹시 집 주변에 필라테스 센터 되게 많이 보죠. 엄청 많잖아요. 근데 저는 장애인이 필라테스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마도 많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무슨 장애인이 필라테스를 하지? 네네네. 라는 생각과 함께 그래도 뭔가 좀 장애인 필라테스라고 블로그에 홍보가 되어 있으니 뭔가 할 수 있으니까 올려놨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전화를 드렸더니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건 뭔가 내 장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할 수 있는지 검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원장님께서 그냥 일단 와보라고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랬는데 일단 와보라고 해서 집에서 한 1시간 정도 걸려서 아이고. 갔거든요. 네. 근데 그때 날씨도 좀 추웠고 내가 이걸 꾸준히 갈 수 있나? 라는 의문이 자꾸 들어서 그래서 오늘 한번 하고 끝내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갔어요. 그랬는데 막상 갔더니 또 아무런 설명을 안 들으시고 일단은 그 캐딜락이라는 침대 같은 기구가 있어요. 할때 그 기본.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 보라고 하셔서 올라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이랬더니 일단은 앉아보래요. 그래서 또 앉았더니 바를 잡아보래요. 그러고 밀어보라고 해서 밀었더니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여러 동작들을 테스트식으로 해보셨는데 근데 제가 가능한 동작들이었고 전부 네. 나오신다. 네. 제가 가능한 동작들이었고 제가 그 동작들을 했을 때 척추 수술 때문에 등에 감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찌르르 하면서 이렇게 혈액순환 되는 그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는 이걸 계속해야겠다라는 결심을 첫날부터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집이 멀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꾸준히 참여를 하게 됐고 여기 보여지는 사진은 제가 작년에 필라테스 대회에 시범 경기로 출전을 했었어요. 이것도 대회가 있어요? 네, 있었어요. 장애인 대회가 있어요? 장애인 대회는 아니고 모든 시범. 그러니까 비장애인 위주의 경기이긴 네. 한데 장애인 필라테스 하시는 분이 많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일단 시범으로 장애인 2분이 이렇게 가서 했던 거고요. 그 중에 하나로 나가게 지금 그 됐습니다. 경기 나왔던 사진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어요. 궁금한 점이 있는데 네. 질문 하나. 네. 저는 이제 이 밑에 다리가 크러치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뻣뻣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고정이 짝깍 되는데 저게 가능할까요? 제가 이디다 원장님이랑 항상 나누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 원장님은 장애 유형이나 정도에 별로 연연하지 않으세요. 뵙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시각, 청각, 발달 장애인까지 다 한다고 들었고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저보다 더 몸이 움직이는 게 어려우신 분들도 많다고 들었고 그래서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 얘기는 이걸 벗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끼고도 할 수 있는 거지. 벗고 한다면 상당히 좀 불편할 것 같고. 그런 건 거의 상의를? 선생님과. 근데 아마도 편한 방식대로 하게 하는 해주실 거예요. 지금 느낌상 그 원장님은요. 네, 모든 게 열려 계셔. 맞습니다. 할 수 있을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다. 네. 어, 저도 너무 그 좋으신 연락처 분이에요. 하나 좀 알려주세요. 만방에 알릴 겁니다. 선생님만 아시면 안 되고요. 만방에 네.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텀에 우리 그 홍보 그리고 또 참여하시는 분들 위한 정보 좀 더 말씀드리시게 할게요. 수빈님 그러면 오래 기다리셨어요. 다들 너무 재밌는 취미들을 얘기해 주셔가지고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하면서 네. 들었고요. 저는 사실 새로운 곳에 가고 뭐 맛집이나 예쁜 카페에 가고 또 여행 가고 하는 새로운 경험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네. 회사를 가고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이제 스타트업으로 이직해서 또 일을 했었는데 그 일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그 일하는 것만 좋아하진 않고 일하다 보면은 이제 좀 리프레시도 하고 싶고 이 일에 너무 지치기도 하고 하다 했었는데 이게 좀 새로운 곳에 다녀오고 하면 이게 일상에 다시 되게 활력이 되는 거예요. 네. 다시 일도 할 때도 도움도 많이 되고 또 영감을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곳에서 또 뭐 책을 읽거나 또 새로운 사람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하면 그냥 그 자체로 되게 좀 재밌는 시간들을 보내게 돼서 항상 좀 유명하다고 하는 어떤 카페나 맛집들이 인스타그램 이런 데 많이 올라오니까 찾아서 이렇게 가야지 하고 항상 뒤져보면 이제 첫 번째로 드는 게 거기 갈 수 있는 건가? 그렇죠. 라는 것인 맞아요. 것 같아요. 사실 비장애인 분들은 맛있는지 예쁜지가 그렇죠. 이제 뭐 이런 거만 1번인데 저희는 맛있는 곳을 가고 싶지만 갈 수 있는 곳이 사실은 더 먼저 또 맞아요. 알아야 되는데 그 정보 찾는 게 너무 그 일인 거예요. 그리고 막상 그걸 찾다 보면 오히려 다시 지쳐가지고 그냥 아는 곳만 가거나 그냥 프랜차이즈에 가서 그냥 재미없이 뭐 다 똑같이 생겼네 이러고 이제 돌아오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인생에 이제 놀고 먹는 게 훨씬 즐겁고 재밌기 때문에 그런 걸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좀 고민하고 찾고 정보들 이렇게 네이버에 핀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게 나만 그렇죠. 겪는 문제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정보를 저장해놔도 여기가 막상 혼자 갔을 때는 갈 수 있었지만 혼자 갔을 때는 갈 수 없었지만 또 친구랑 가면 갈 수 있는 곳들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내가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그런 걸 좀 그냥 개인적으로 남기고 이렇게 친구들하고 공유만 하다가 이거를 좀 더 많이 같이 알면 좋겠다 해서 이제 계단 푸시업 클럽을 하게 됐고 그런 어떤 일상의 좀 지루함 대신에 좀 재밌게 보내보고 싶어서 그런 곳들 찾아다니고 그런 리프레시하는 경험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고라에서도 출연 여러 분들 모셨는데 그 장애 유형별로요 접근성 얘기들 여러 주제로 해봤는데 뭐 여러분도 기사에서 보시고 하셨지만 아예 들어오는 걸 거부당하거나 전동휠체어를 탔다는 이유만으로 또 경사라고 있지만 들어가는 거 와서 다른 손님이 싫어해요. 뭐 지금은 너무 상상도 안 되는 이유로 시각장애인 분들 뭐 여러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푸셔클럽도 있지만 제가 알기에도 여러 그런 정보를 나누는 움직임이 생겨나고 네네. 스타트업들도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앱이나 기술로 정보를 하려고 하고 대기업 포탈도 그렇고 그런 많은 것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또 직접 이렇게 모으셔서 네. 같이 취미도 하시면서 또 정보도 제공하시고 네, 그런 활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한 단계씩 좀 더 내려가서 좀 구체적인 정보나 홍보. 나도 저거 해보고 싶어. 나는 그냥 TV 이거 보고 나면 또 일상으로 돌아가 이게 아니라 좀 궁금을 유발하게끔 정보를 조금씩만 더 주시면 좋겠어요. 무슨 또 오래 기다리셨는데 아까 그 홍보하고 싶다는 선장님 하고요. 그 축제나 지금 그 낚시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 기다렸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두 번째는 나도 배나 이런 자원이나 인프라 그 지인이 있는데 으쌰으쌰해서 우리 지역에 한번 해봐야겠구나. 그런 분들한테 좀 메시지를 두 가지 정도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은 이제 장애인들이
선산 낚시에 배에 타는 곳이 어려웠는데 가끔 이제는 많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7월이나 6월에 이제 광고도 나갈 거지만 네. 히렌 캡틴 데이라는 날에 오시면 그때 이제 낚시 체험을 선상에 한 7척, 8척 배가 그날 같이 이제 아침에 떠서 낚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그리고 휠체어 타신 분들이 많이 오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왜냐하면 그 체험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낚시가 배가 흔들리는데 이게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많은 지금 분들이 참여하고 있고 너무 재미를 느끼고 어떤 분들은 내가 일생에 이런 체험을 할 수 있었어? 하는 그런 얘기를 남기실 때 여운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그때 아침바다 이게 바람을 스치고 가는 아침바다의 그런 맛도 좀 보시고 가서 뭐 고기를 잡든 안 잡든 내가 낚싯대를 들이우고 바다가 울렁거리는 그런 것도 체험해보고 그래서 하루를 좀 만끽하고 오셨으면 돼요. 그래서 하여튼 매년 네. 히렌 캡틴 데이가 네. 홍원항에서 있으니까 홍원항. 지역이 강원도 아니죠. 죄송합니다. 충남 홍원항이죠. 충남 예, 예. 홍원항 예. 6월에서 7월 여름 정도예요? 그렇죠. 그때가 백조기 철이라서 다른 물고기는 기술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거기는 백조기는 완전 밭. 밭이라고 그래서 밭. 그런 여러 눈은 가지 나온다. 잘 맞춰서 그리고 손맛도 볼 수 있고 점심도 따뜻하게 먹고 또 선상에서 즐기는 컵라면도 한번 먹어보고 얼마나 맛있게 또 커피도 바람을 쐬면서 믹스 커피라도 한번 먹어보면서 체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배에 내리면 점심 식사하고 또 행운권 추첨해서 낚시용품 많이 후원해 주셔서 아주 뭐 거의 타가요. 거의. 근데 무슨 걱정이 불현듯 드는 게 이 방송을 보시고 막 물밀듯이 신청자가 막 들어오면 어떡하죠? 물밀듯이 신청자들이 들어오면 더 좋죠. 어떻게 합니까? 배를 더 배도 늘릴 수 있고, 늘릴 수 있습니까? 예, 경기도 이 그날의 행사도 커지면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루를 했는데 이게 이제 조금 규모가 되면 이제 1박 2일로 해서 저녁에 같이 이제 어울리는 그런 모임도 갖고 아침에 이제 선상에 나가서 체험도 하고 점심 먹고 빠이빠이 하는 그런 시간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초보들은 홍원항에 오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진정으로 낚시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하면은 그때부터는 좀 스킬도 배우시고 다른 어종도 좀 잡아보시고 점차 이렇게 늘려가는 거죠. 그리고 요새 이제 제가 드론 낚시를 좀 해봤는데 드론 낚시요? 예. 드론 낚시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실 자체도 이렇게 좀 목발을 짚고 쓸 수 있지만 갯바위나 또는 부두가 좀 험한 데는 가질 못해요. 그리고 이 낚싯대를 던져야 되는데 이 힘이 한 손으로 해야 되니까 캐스팅의 거리가 비거리 좀 짧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낚시의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일 이제 뭐 그 바다 낚시터 이게 유로로 하는 바다 낚시터나 또는 선상을 타고 하는 낚시터가 이제 편했는데 이 부두에서 한다는 것이 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캐스팅 거리도 짧고 여러 가지 바람의 영향도 있고 뭐 안전장치도 잘 안 돼 있잖아요. 부두 같은 데는. 그래서 위험성도 있고. 근데 이 드론 낚시는 너무 좋은 게 장애인들한테 내가 드론을 좀 어느 정도 날리고 드론하고 친하다 이렇게 되면 그 바늘 하나 딱 달아서 미끼 달아서 드론을 쭉 날리면요. 지금은 뭐 내가 150m 내가 포인트를 딱 쳐도 150m 가고 싶다면 그걸 눌러요. 그 150m 딱 가서 그 낚시 미끼를 딱 떨어뜨려 놓고 그냥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지금 이제 드론이 자동으로 자기가 뜬 자리로 그냥 보지도 않아도 와서 착륙합니다. 문숙님, 그 드론 낚시는 그 히렌 캡틴 데이에만 얘도 체험을 할 수 있어요? 그날은 아니면 선산 낚시고요. 그러면 평소에 문숙님이 또 하신다. 네, 제가 소개해 주시는 거구나. 근데 이거는 부두나 갯바위에서는 할 수 없잖아요. 이게 밑걸림이 많으니까. 네. 근데 어디서 하냐? 해수욕장. 해수욕장은 평평하잖아요. 네. 모래가 있고. 근데 이제 저 가운데서 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사람이 없는 쪽에 와갖고 가족들끼리
해서 뭐 애들이 드론을 날려서 포인트를 잡아준다든가 이렇게 가족까지 이게 평상 하나 펴놓고 그냥 잡히든 안 잡히든 내가 가서 뛰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죠. 응? 그렇게 즐길 수 있어요. 야, 우리 문승님은요, 아까 소개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휘레인 캡틴의 이사님이세요. 그래서 첫 번째, 아까 신청자가 폭주해도 다 감당한다, 다 책임지실 수 있는 발언을 하신 겁니다. 제가 사비를 들여서라도 감당하겠습니다. 꼭 참고하시면 좋겠고, 오늘 출연하신 분들도 뭐 내년 또 돌아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드론 낚시도 새로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궁금하시거나 어디서 구매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지금은 시간이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문숙님 전화기가 불나도록 여기 유튜브에도 저희가 정보를 계속 올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민규님, 네. 아까 이제 그 빛 나눔? 빛 나눔. 네. 예, 그 우리 가이드 러너 그리고 또 달리기를 두려워하거나 안 해본 분들, 시각장애인 분들 중에 예. 여러 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좀 접근을 할 수 있을지 또 유도를 좀 해주시는 정보를 조금 더 추가로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희는 이제 물론 제가 생각하는 그 추구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달리기라는 사실 이 마라톤 단어 자체가 되게 딱딱하고 지루하고 이런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마라톤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건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어떻게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혼자 뛰기도 어렵고 혼자 걷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빛나눔 동호회 이제 단체 이제 가이드러너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이제 함께 옆에서 또 이제 걷고 뛰어주시고 하는데 여기 안에는 빛나는 분들이 달리기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또 친해지고 그러면 저희 또 먹는 거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또 맛있는 것도 진짜 찾으러 같이 가기도 하고 그 이상 여행도 같이 또 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네. 취미가 이렇게 확장이 네. 되겠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뭐 국내든 해외든 이렇게 가이드러너 분들하고 이렇게 동행해서 가다 보니까 이 마라톤 하나만으로의 즐거움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상 더 많은 것들을 체험할 수 있게 되고 또 맛있는 것도 더 많이 먹을 수 있게 되고 하다 보니까 시각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두려움을 이제 먼저 갖는 것라기보다는 먼저 체감을 할 수 있게 한 발자국 저희 이제 그 동호회에 나오셔서 한번 뭐 체험을 먼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아직도 너무 지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더 정말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좋으신 분들 만나면 그 현장에서의 그 느끼는 그러니까 이제 가령 봄이 되면은 이제 벚꽃이 피면 벚꽃을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또 개나리 피면 개나리 피고 그리고 또 여행 가면은 또 달리는 게 그 지역을 또 달리는 게 또 되게 그 시각장애인분들한테는 되게 또 하나의 추억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장소를 빛나는 분들이 설명을 해주세요. 여기 옆에는 뭐 농구장이 있다든지 옆에 뭐 한국의 등대가 있다든지 이런 거를 말로 설명을 해주면 시각장애인 분들은 또 그게 현실이 보게 되는 걸로 머릿속에 이제 각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를 친구를 만났을 때 나는 이제 그 장소에 갔고 그 장소를 보게 됐고 그러면 이제 이제 대화를 할 때 본 걸로 이제 대화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 분들한테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게 그냥 진짜 먼저 해보는 게 그냥 생각을 할지 말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오시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녹아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들고요. 동반자분들도 똑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네 분 다 공통점일 텐데요. 하면 되지. 그잖아요. 처음 시작하실 때. 근데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마라톤 경기에 이렇게 참여하는 거잖아요. 예. 어떤 행사. 네. 그러면 이렇게 휠체어를 타거나 전동 스쿠터를 타거나 저같이 이런 뭐 나는 뛰지만은 걷는 것처럼 보이겠죠. 예? 그런 분들도 되게 참가가 될 수 있나요? 예, 계세요. 제가 지지난주에도 태안에 이제 마라톤 대회 갔을 때도 거기서도 이제 휠체어 분들도 이제 같이 참여하고 큰 대회 같은 경우도 휠체어 먼저 이제 출발하시는 분 이게 이제 있다 보니까 충분히 이제 아무래도 모든 영역에서 달리기는 다 그냥
달린다고 해서 다리로 달리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전용으로 또 달리는 이제 분들도 계시다 네. 보니까 다 같이 할수 아마도 요즘에 러닝 하면은 또 화두잖아요. 요즘에 흐름이. 그러니까 네. 이제 또 모든 참여, 또 참여의 의미를 두는 사회 이런 문화도 있고 그래서 아마 확대는 되는 것 같고요. 우리 민규님 말씀에 조금 정리를 해서 저도 막 궁금한 게 생겨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일단은 활동 지역은 그러면 민규님 좀 영향이 있을까요? 동호회분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훈련 장소는 남산에서 항상 정기적으로 행해지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이제 고정으로 남산에서 훈련을 하고 있지만 이제 자조 모임으로 지역별로는 지역별로는 이제 자주적으로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과학기술대학교 아니면은 이제 뭐 한양대 뭐 이렇게 올림픽공원 뭐 여러 군데에서 그냥 소규모로 가이드러너 분들하고 서로 개인적으로 연락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그룹 져서 이제 그들만의 이제 톡방을 이제 운영하셔가지고 이제 좀 활동을 현재 좀 많이 혹시 하고 서울 말고의 지역도 서울 말고는 현재 제가 이제 시각장애인분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하시는 데는 제주도 쪽에서 좀 이제 더 넓혀가고 예. 또 아까 이제 문수님 말씀처럼 막 넘쳐도 또 이제 전국으로 펼치면 또 되니까 연락을 해주시고 또 스스로 또 모임도 만드시고 하면 좋겠는데 또 하나는 전맹 또 저시력 이런 다 상관없이 누구나 도전해 보시면 좋겠다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전맹분들도 저시력분들 똑같은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달릴 때 저시력분들이 이제 조금 보인다고 해서 혼자 뛰는 건 되게 사실 위험한 행동이고 다른 사람에게 또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는 항상 가이드러너 분들과 함께 하는 걸로 이제 권장 아니면은 이제 강제를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걷기만 해도 되니 네. 일단 시작해봐라. 네, 그래서 저는 것부터. 예, 제 아는 누군가와 함께 그죠? 연령에 저는 구애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뭐랄까 열심히 좀 꼬신 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연세도 많으신데 지금 이제 10km 뛰는 거에 되게 매력을 많이 흠뻑 빠져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속도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야, 시간 지금 잘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혜님, 수빈님 또 기회를 드릴게요. 우리 지혜님 아까 이제 궁금한 것도 막 생기고 그랬는데 좀 더 그 원장님과 그 디아 필라테스는 네. 그러면 그 원장님이 운영하는 필라테스의 네. 이름인 거고 네, 맞습니다. 궁금하신 게 막 생겨나거든요. 네. 일단은 그 관련된 곳은 디아 필라테스 그 지점에서만 지금 현재는 활동을 하시는 거고 다른 확장된 뭐 네트워크나 다른 곳에 뭐 정보나 혹시 그런 게 있을까요? 제가 사실 다른 운동센터 같은 데서 좀 시도를 많이 해봤었어요. 근데 좀 중간에 포기를 한 적이 많거든요. 일단 장애인에 대한 인식 자체가 그냥 생활 운동이 아니라 뭔가 재활이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혹은 뭐 어디 대회에 나간다든지 이런 걸 목적으로 하는 곳은 꽤 많은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생활체육 개념으로 하는 곳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다니는 곳은 생활체육이라는 그런 키워드로 운영을 하는 곳이고 근데 잘 없어서 지금 원장님께서 계속 강사 육성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원장님의 목표는 전국적으로 이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필라테스 센터가 많이 생기고 확산되는 생각하시고 게 계시죠.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줌으로도 교육을 하시고 줌으로. 네. 그래서 전국 여러 곳에서 와서 들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장애인 전용 시설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어디서나. 네, 장애인 전용 시설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그런 지점에서라도 우리는 기구를? 장애인도 올 수 있다. 그 이렇게. 기구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네. 만큼 이거 전문가의 네. 뭐 지도로 하면 되는 거다. 네, 네, 네. 강사가 더 중요한 부분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기서 운동을 하면서 다른 그 지체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특히 많이 아실 텐데 그렇죠. 그 어릴 때부터 지체장애인들은 그 체육 시간에도 사실 그냥 교실에 해제되죠. 네, 소외되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이게 뭔가 신체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경험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내가 몸으로 자신감 있게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하기가 어려운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운동을 하면서 뭔가 내 건강이 다른 비장애인보다 건강할 수 있다? 더 좋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처음에는 전혀 못했는데 저희 원장님께서 약간 실험적으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한 타임에 비장애인 친구들이든 장애인 친구들이든 같이 데리고 오면 그룹으로 한번 수업을 해보자. 그렇잖아요. 비장애인들은 신체적 조건이 저랑 완전 다르고 근데 어떻게 그룹 수업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충분히 같은 동작을 하더라도 뭔가 보조적 수단을 이용하거나 혹은 특정 자세가 안 됐을 때도 대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정말 바로바로 제시해 주시거든요. 야, 원장님 진짜 한번 뵙고 싶은데요. 그 강사분들도 많이 육성이 빨리빨리 됐으면 하는 네. 마음이 드네요. 맞아요. 아니 그래서 근데 협착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거 많이 치료가 되셨어요? 지금 통증이 없어서 병원을 안 다닙니다. 야. 왜 그러냐면 우리 그 장애인들이 협착증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하거든요. 나이를 먹으면. 왜 그러냐면 장근육이 없어지니까 이제 그렇다고 뭐 특별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운동들이 그렇게 많지 않는데 필라테스 그 운동을 지금 소개받으니까 너무 희한한 거야. 오늘 너무 잘 만나신 겁니다. 기구 갖고 그 하는 거는 알았는데 장애인도 할 수 있나? 특별한 기구가 없이 그 네. 기구를 자기 몸에 맞게 지도해주고 같이 해주신다는 그 개념 자체가 원장님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꼭 좀 저기 전해주세요, 제발. 네. 원래 필라테스라는 운동이 재활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렇죠.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장애인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또 놀란 게 그 필라테스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필라테스 기구가 되게 다양하게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갔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캐딜락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아까 그 캐딜락이라는 게 아까 제가 대회에서 네, 봤던 기본적인 그 예, 그 기구인데 정말 놀랍게도 한 주 한 주 갈 때마다 새로운 기구로 새로운 소도구를 활용해서 계속 동작을 시도해 보도록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별별 동작들을 다 해보고 그때마다 제 신체적 자존감이 뚝뚝 이렇게 자라나는 게 느껴져서 야,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서 점검 타임입니다. 네.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나 관심 있어. 막 전화가 물론 정보를 다 이제 유튜브나 거기에 남겨놓을 텐데 감당이 지금 어느 정도 될지 우리 원장님께서. 근데 소화가. 지금 뭐 혼자서 하시는 건 아니고 강사분들이 꽤 예, 그래서 계시고요. 그걸 좀 정보를 살짝이라도 먼저 해주시면 예. 전화 나 해도 될까 막 이러시는 분. 일단은 전화하라고 할까요? 그럼요. 네. 그리고 전화하셔야 됩니다. 네, 저처럼 그냥 한번 뭐 걱정돼서 전화는 해보실 수 있지만 그냥 한번 타임만 맞으면 한번 진짜 그냥 오세요 가보시는 이럴 게 것 같아. 네. 그죠? 그냥 한번 와보세요. 가보셔야 돼요. 음. 네. 좋습니다. 아니, 가장 핵심적인 정보를 제가 여쭤본 겁니다. 네, 우리 수빈님 또 기다리셨는데 네. 그 푸시업 클럽에 같이 혹시 활동을 더 이제 추가로도 받고 더 이렇게 네. 하실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좀 접할 수 있는지 소개를 해주시고 어떤 방식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운영이 네네. 되는 건지 가는 지역과 그 선정은 어떻게 하시고 어느 정도 주기로 가시는지를 조금 더 이렇게 충분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일단 계단 푸시업 클럽의 어떤 목표는 우정과 기술로 막힘없는 이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정과 기술로 네. 막힘없는 이동을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막힘없는에서 물리적으로 막힘없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생각했을 때 갈 수 있나? 친구랑 가면 갈 수 있나? 라고 생각해서 막히기 그거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이거를 어떻게 풀 거냐? 다들 장소 검색하시고 장소 찾아보시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저희도 계단 정보라고 부르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모은 정보들을 전부 앱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 앱에 푸시업 또. 클럽이라고 뭐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앱이 검색하시면 별도로 있으시군요. 네, 앱이 중요한 있습니다. 정보입니다. 네. 그래서 앱을 다운받으셔서 내 주위에 그냥 카페나 아니면 내가 궁금한 곳을 쳐보시면 거기에 입구 사진이 가장 먼저 떠요. 보통은 음식 사진이 가장 먼저 뜨잖아요. 그렇네요. 저희는 입구 사진이 먼저 떠서 여기가 한 칸인지 0칸인지 이렇게 알 수 있고 그렇게 나눈 이유는 한 칸이어도 저는 친구랑 가면은 그렇게 살짝 들어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수동 휠체어는. 이게 또 휠체어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장애 유형마다 사실은 필요한 접근성 정보가 그렇죠.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게 기존 앱에서는 그냥 접근성이 좋다.
나쁘다. 사실 이렇게만 표현되고 있어서 뭐가 저희- 있다 없다. 장애인 네. 화장실이 있다. 경사로 있냐. 네. 이런 정도죠. 근데 경사로 사진을 보면 경사로가 엄청 가파른 경우도 있고 사실 완만한 경우도 있어서 나는 맞아요. 이 정도까진 돼. 그들은 하면은 또- 해놨다고 해도 이용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맞아요. 그래서 확인을 되게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근데 이 앱에 사실 누구나 정보 등록을 하고 할 수 있게. 검색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음. 물론 이제 장난으로 등록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되지만 내가 갔는데 여기 좋았다. 여기 좀 누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 동네 왔을 때 여기 가도 괜찮겠다 하는 곳들은 또 남겨주시면 그거 보고 다른 사람이 검색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너무 별로였다. 인 것도 사실 있잖아요. 아니면 엄청 계단이 너무 중요하죠. 많더라. 아니면 나는 들어갔지만 사실 너무 좁더라. 이런 곳들도 남겨두시면 이제 나는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나랑 비슷한 전동 휠체어를 탄 사람은 여기는 오기 어렵겠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디테일한 정보들이 쌓여서 더 이게 네.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과정이신 것 같고. 네, 그렇게 있고 요즘에 또 저희가 모으는 정보 중에는 혹시 야구 다들 좋아하시나요? 그럼요. 네, 다 스포츠랑 이런 것들 있는데 좋아합니다.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휠체어석의 시야를 알기가 되게 맞습니다. 어려워요. 시야 방해. 네, 뭐 난간이 있는지 아니면 뭐 트여 있는지 이런 것들 궁금하신 분들도 많아서 저희가 이제 야구장 정보도 올해 열심히 좀 모았거든요. 맞습니다. 최근에 뭐 대전 네, 야구장 그죠, 네. 뉴스에도 나오고 국감에도 나오고 그런 상황도 있죠. 있죠. 그다음에 공연장 이런 것들 저희가 활동을 할 때 제도 개선 활동할 때 많이 관심을 갖고 알리고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도 빨리빨리 찾아볼 수 있게 같이 만들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하고 그렇죠. 싶으시거나 어떻게 합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우선 저희가 인스타그램에 많은 정보들을 올리고 네. 모집 같은 글들도 많이 올려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계단부서클럽을 검색하셔서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우 해주시면 제일 좋고 나는 인스타그램 안 하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그냥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소식을 종종 올립니다. 네, 인스타그램을 좀 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정보를 일단 확인하고 도움받고 싶으면 앱을 먼저 좀 네, 다운받아서 네.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활동에 좀 참여를 하고 맞아요. 싶다 같이 나도 하시면 그런 해보고 모집이나 안내 또 홈페이지나 인스타 이런 쪽에 지금 네. 안내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나는 거기 계단 푸시업 클럽이잖아요. 네, 네, 맞나요? 너무 제목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장명상 네. 아마 너무 제목이 아주 들어오고 네. 너무 좋은 것 같고 저도 경험이 있는데 지금 아까 그 스포츠 센터나 영화관 같은 데를 보면 휠체어 탄 사람들 보면 맨 뒤에다 놔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관중거리가 너무 비거리가 길어서 이게 관람하는 게 좀 실감이 어려워요. 별로 안 나고 너무 좀 이게 답답하고 그래서 왜 휠체어석을 맨 뒤로 놓을까? 좀 배려를 하려면 좀 앞으로 좀 잘 그런 바람이 있었고 또 그 서울의 지하철 제가 경험을 했어요. 서울의 지하철이 상당히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도 있는데 어느 역을 갔더니 제가 전동을 타고 한번 가봤는데 어느 역을 갔더니 마침 지하철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역에서 갇혔어요. 맞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전동을 타는 사람은. 그래서 그 보조라도 뭐 하나 만들어 놓다든가 만약에 그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을 때 그래서 저는 다음 역으로 가서 내려서 돌아왔던 경험이 있거든요. 네, 참 네. 마음이 속상하더라고. 그래도 대서울에서 이 정도의 아직까지도 인프라가 이 정도뿐이 안 됐나? 장애인들한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저 푸셔클럽에서의 활동이 조금 더 많이 참여가 되고 네, 콘텐츠가 네. 잘 쌓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 제도도 중요한데 또 민간에서부터 할 수 있는 것들 이번 또 이런 계기로 네, 맞아요. 많이 하시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저희도 잠깐 말씀드리면 그런 모든 활동들에 관심을 갖고 개선을 해야 되는 미션을 갖고 제가 있는 단체도 그런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야구장 또 공연장 관람 의무. 근데 현재는 이제 비상구나 출입구에 가깝게 하게 돼 있고 여러 이제 현재 상태의 한계가 있는 거죠. 하지만 제가 느꼈을 때 우리 수빈님 활동은 가장 큰 차이가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모두 접근한 거예요.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제도나 정책은 할 수 있는 것부터 이렇게 하죠. 엘리베이터 생긴 것도
에스컬레이터는 맞아요. 나아진 거지만 누군가 고장이 났을 때 그리고 내가 복잡한 환승역에서는 어디로 가야 엘리베이터인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철도공사나 교통공사에 늘 얘기하고 하나씩 고쳐가는 중인데 그게 너무 인상적이에요. 딱 그 마음이잖아요. 나 갈 수 있을까? 친구랑 가면 더 좋은 데인가? 혼자도 갈 수 있을까? 가면 친절할까? 가면 좀 비좁지 않을까? 그런 맞아요. 그 맞습니다. 사용자의 마음에서 정보를 같이 나누시는 네, 게 네. 또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오늘 네. 하여튼 알찬 시간을 지금 네. 보내고 있습니다. 아, 지금 시간이요. 손살같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자기소개와 지금 활동에 대한 소개만 해도 시간이 화살과 같이 흘러갔습니다. 어떡합니까? 어떡하죠, 민규님? 그래서 예, 제가 좀 정리를 다시 해보면 지금 이제 요번 순서는 본인 분들이 활동해온 과정 중에 내가 어떤 활력과 동기를 받았는지 그것들을 조금 더 소개해 주시고요. 아, 근데 아직 좀 이게 모자라. 아쉬워. 이걸 조금 더 넓혔으면 좋겠어. 이런 부분들이 다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한 번씩 이렇게 조금 소개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은 나는 지금 이 취미 하기 전과 후에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근데 아직은 이런 부분이 조금 내 개인이던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건 이걸 더 개선하려고 지금 노력 중이에요. 이런 정보를 조금 한 번씩 더 공유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요번엔 다시 수비님과 지혜님 쪽으로 먼저 이번에는 좀 기회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두 문제. 그러면 이번엔 제가 네, 먼저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활동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느낀 건, 이 문제를 겪고 어디 좋은 데 가고 싶어 하는 게 나만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느낄 때 좀 든든하기도 하고, 이게 혼자 사실 하면 되게 외롭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나랑 비슷한 그 어떤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걸, 이렇게 어떤 그 마음들이 휘발되지 않고, 같이 어떤 하나의 에너지로 뭉치는 걸 볼 때 좀 어쩐지 뿌듯한 마음들이 맞습니다. 생기고 사실은 그 장애인 친구들뿐만 아니고 이제 함께 해주는 비장애인 친구들도 이 문제에 되게 공감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아직 장애인이 아니긴 하지만 우리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드셔서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제 친구가 이제 아기를 낳고 유아차를 밀고 다니면서 아니 이 세상에 턱이 이렇게 많았나? 이런 이제 감정들을 느끼면서 이 문제가 같이 풀어야 되는 문제구나라고 느껴서 같이 활동해 주시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친구들이 이제 점점 많아질수록 좀 상대적으로 어딘가를 갔을 때 약간 불편함이 있는 곳이더라도 물론 제도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정비가 되고 있으니까 근데 그 과도기에 있는 곳들에 갔을 때에도 조금 친절하게 사실 도움을 받으면 갈 수 있거든요. 이게 턱이 있다고 해서 절대 못 가는 건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좀 더, 이런 데 갔을 때 누가 좀 도와주면 쉽게 갈 수 있겠구나, 이런 거를 좀 알게 되면서 어디 새로운 데 갈 때 좀 덜 망설이게 되는 것 같아요. 가서 내가 좀 도와달라고 하면 사람들이 도와주는구나를 알게 되기도 하고, 경험이 쌓이면서 네. 그런 게 체득이 되시는. 그러면 여기까지 가봤으니까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멀리 가봐도 되겠다. 뭐 처음에는 아주 친한 친구하고만 갔지만 그 다음에 좀 덜 친한 친구하고도 새로운 데 가보면 또 그런 데 가면서 이 친구와의 관계가 좋아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경험과 관계의 폭이 넓어지는 게 어떤 새로운 곳에 가고 일상을 좀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계기인 것 활력이 되실 것 같아요. 이게 모든 면에 확장이 되는 게 특징이네요. 네, 사람 네. 관계도 그렇고 맞아요. 내 반경도 그렇고 네. 시도하는 영역이 그리고 이게 되는구나. 를 알게 되는구나를 되는 게, 경험하시는 거죠. 이게 했으니까 되는구나. 다른 것도 되겠구나. 공유하는 또 그 네, 그런 느낌도 것들이 있으시고.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치만 좀 아직 아쉬운 네. 점들은 그래도 여전히 이 문제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불친절하거나 오지 마 이렇게 하는 분들이 이제는 좀 그래도 많이 줄어들었지만 막상 그분들이 어떻게 그 장애인을 대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어떤 식으로 도와줘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장애인분들도 내가 도움을 달라고 했을 때 혹시 좀 이렇게 안 좋은 경험을 하게 될까 봐 두려움도 같이 있고 양쪽이 서로 잘 모르는 것들이 있어서
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부딪히면서 사실은 또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비장애인 분들은 마주하면은 그래도 좀 이렇게 도움을 주시면 좋은 것 같고. 네, 지금 수빈님 말씀을 들어보니 여러 면에서 확장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고 너무 바른 지향점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제 꼭 푸셔클럽의 활동을 안 해도 그 앱만 다운받아도 저희가 이용하거나 또 정보를 줄 수 있다는 그 소중한 정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많이 좀 알릴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쇼츠도 개별 쇼츠를 또 제작해 드릴 텐데 강조해서 좀 만들어 드리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안 만들어지. 다 만들어 드리죠. 쇼츠. 한 분 한 분 정성스럽게 만들어 드립니다. 자, 우리 지혜님 그러면 네. 또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운동을 하고 나서 제일 좋았던 거는 역시 병원을 안 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최고의. 네. 최고, 아마 다 최고. 이해하실 것 같아요. 예, 이게 저는 사실 제가 가진 병은 뼈와 관련된 병인데 이게 하루 종일 앉아 있고 운동성이 없다 보니 근육이 많이 담이 걸린다고 하죠. 그런 게 되게 많아서 한의원을 너무 단골 손님이 돼가지고 갔어요. 근데 필라테스를 하고 나서는 그런 사유로는 병원을 안 가게 됐고, 그리고 또 좋았던 거는 제가 아까 그룹으로 비장애인 친구들이랑 같이 수업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건 내가 비장애인보다 체력이 더 좋을 수가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경험을 하셨군요. 그럼요. 예. 그래서 같은 동작을 하더라도 같은 무게로 하는데도 네. 제가 너무 더 훨씬 잘하는 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체적으로 자신감이 없다가 조금씩 내가 더 잘하는 게 생기네? 그런 걸 알게 돼서 좋았고, 또 마지막으로 좋았던 건 아까 필라테스 경연에 나갔던 네. 경험인데요. 제가 몸으로 뭔가를 누군가한테 보여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이런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경험이어서 저는 좀 장애인 필라테스계가 좀 더 넓어지고 또 그런 대회들이 좀 많이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게, 이게 평소에 꾸준히 운동을 하더라도 뭔가 목표하는 게 생기면 그렇죠. 훨씬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되잖아요. 동기부여가 되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좀 꾸준히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무래도 접근성 문제이긴 해요. 근데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요새 새로 지은 그런 빌딩에 필라테스 센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리고 새로 지은 빌딩에는 대부분 베리어 프리 기준을 다 적용하고 있어서 네. 휠체어로 접근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휠체어를 타고 가거나 혹은 뭐 다른 유형의 장애로 이렇게 갔을 때 우리는 장애인은 안 받아요. 그렇겠죠. 장애인은 해본 적이 없어요. 네. 막 이렇게 거부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필라테스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 종목이 다 그런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어쨌든 저는 제일 중요한 거, 그 필라테스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그런 인식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뭔가 장애인은 다 너무 비장애인과 다를 거야. 우리는 가르칠 줄 몰라. 뭐 이런 고정관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희 그 대표님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별로 다르지 않대요. 예. 예, 그냥 해부학적으로도 다 똑같이 근육 있고 똑같이. 그건 정말 예. 진짜 꼭 전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마인드가 엄청나신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강사 선생님들 육성하실 때 그런 교재도 장애인 회원들한테 감수를 다 받아서 만드셨거든요. 야. 지체장애 파트는 제가 감수를 했기 때문에 야. 알고 있고, 그리고 실제 운동했던 영상 가지고 교육을 또 하시고요. 그래서 굉장히 세계적이네요. 그 맞습니다. 원장님이 접근하신 네. 방식도 그렇고. 네. 그래서 어쨌든 계속 육성을 하시고 넓혀 가시려고 애를 쓰고 계시니까요. 저변 많이. 확대가 지금 제일 고민이시겠습니다. 원장님도 네, 그렇고 지혜님도 맞습니다. 그렇고. 근데 또 워낙에 사업력이 좋으신 분이라 잘해.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정책 제도에서 뭐 포용, 포괄 이런 얘기를 많이 시도하는데요. 문제는 받아들이는 모두가 그 느낌과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게 출발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노력이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지만 이런 기회, 지금 문숙님의 이런 발언 하나하나가 다 쌓여서 이걸 보고 듣는 순간 그 사람만이라도 하나씩 더 알아가는 것.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식 개선이라는 딱딱한 용어 안에서 지금 장애인 아고라도
진행을 하는 이유도 그렇고요. 학계 전문가가 아니라 내 얘기는 내가 잘 알아. 그게 저희 아고라의 가장 큰 기획 의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또 중간에 드립니다. 민규님이나 문수님, 아까 지금 같은 얘기로 어떤 나에게 활력과 동기를 주는지와 그래도 좀 아쉽고 조금 더 생각하시는 부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규님. 저부터. 저는 이제 뭐 저를 예를 들어드리면 저도 이제 좀 약간 내성적인 이제 성격의 타입인데요. 네. 근데 이제 마라톤을 하면서 이게 마라톤도 이제 종목이 있잖아요. 5km, 10km, 하프, 풀코스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제가 신청했던 그 키로수 목표를 달성을 하면 할수록 이제 좀 내성적이었던 그 소극적이었던 성격도 약간 좀 더 적극적이 되고 자존감도 좀 더 높아지고 또한 이제 마라톤 대회를 나가면 크고 작은 대회들이 있지만 큰 대회를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름을 불러줘요. 그럼 배번표에 이름이 써져 있기도 한데 그 제 이름을 불러줄 때 뭐 이민규 화이팅 뭐 이렇게 하는데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지? 처음엔 몰랐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가이드 러너분이 이제 배번표에 제 이름을 이제 뭐 써져 있다는 걸 보고 이제 화이팅을 해줘서 거기에서의 또 활력을 또 이제 느끼게 되기도 하고요. 또한 이제 그 가이드 러너 분들과의 그 뒤풀이와 이제 장소 이동을 하면서 또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하면서 더 즐거움도 더 생기면서 그런 활력. 또한 이제 공원에서 뛰는 것보다는 저희 시각장애인분들, 저를 포함한 모든 시각장애인분들, 물론 이제 비장애인분들도 똑같을 것 같아요. 큰 대회를 나가면 이제 주로가 차량을 통제를 하고 그 안에서 이제 그렇죠. 아스팔트에서 뛰는 네. 이제 제가 이제 뭐 인도에서 뭐 뛸 수도 있고 공원에서 뛸 수도 있지만 언제 이런 길을 또 달린다는 그 자체가 그 뿌듯함을 또 줄 수가 있어서 너무 그 자존감이 또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사람을 만났을 때 좀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비장애인분들도 시각장애인분들에 대한 이제 인식 자체가 이제 몰라서 못 가르쳐 줄 때가 되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동호회 빛나는 분들이 만약에 이제 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인식 개선부터 이제 가이드 러너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많이 이제 설명을 항상 하고 그렇죠, 있어요.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은 시각장애인분들은 이제 혼자 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시력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거의 90몇 % 이상은 이제 가이드 러너 분들하고 같이 뛰지만 네. 이제 제도적인 아쉬움도 물론 장소, 섭외 네. 뭐 여러 가지들도 있지만 이제 일단은 가이드 러너 분들이 저희가 아까 뭐 650명 이상의 인원수가 있지만 먼저 그 비장애인 분들의 그 본인의 이제 기록 그리고 본인의 운동 스케줄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이제 그 이상의 시간이 이제 활용이 이제 될 때 가이드러너 분들이 이제 저희 활동을 좀 도와주시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그걸 포기하면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빛나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저희가 안전하게 지금도 달리고 있지만 이제 그런 뭐랄까 좀 아쉬움이라면 이제 또한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이 요즘에 접수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러닝 붐이 되면서 이제 저희는 진짜 이제 러닝은 어디 가나 네.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 사무국에 이제 정말 협조적인 사무국은 시각장애인 단체라고 하면 그래도 좀 양해를 뭐 네. 이렇게 해서 접수를 해주시는데 그 외에 정말 큰 대형 이제 뭐 마라톤 대회도 있고 그렇지만 접수 자체가 어렵다 보니 비장애인의 도움을 받고 그러면 이제 또 그 정말 한 1분 만에 마감되는 이제 서버 다운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제 나가고 싶어도 너무 못 나가지만 이거네 완전. 예 정말 이게 광클릭 그거 네, 해도 안 되고.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게 저희가 시각장애인이 뭐 수만 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천 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백 명이 나가는 네.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들이 되게 아쉬워서 저희가 매년 두들기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두들기고 있지만 열리지는 않고 있지만 근데 계속 도전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면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가이드 러너 분이 본인 걸 포기하면서 접수를 해줬어요. 그럼 성공을 했지만 이제 이게 안전상과 보험에 또 관련돼 있다 보니까 가이드 러너 분들이 이제 배번표가 있어야지만 그 사고가 났을 때 그게 신분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신분증인데 포기하고 등록을 해줬지만 네, 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제 가이드 러너 분은 배번표가 없이 뛰는 경우가 너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가령 이제
짐 보관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를 이제 본인이 이제 포기하면서까지 이제 그런 대회를 나가는데 만약에 다치기라도 하면 정말 이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뛰러 오신 건데 본인 기록을 포기하면 여기까지 왔는데 진짜 좀 그런 제도 네. 좀 이제 여러 물론 가지 또 네. 상황이 계시네요. 예, 그래서 여기 아까 진짜 계단 부셔 클럽이라든지 네네. 이런 부분도 시각장애인 분들도 되게 공감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도 뭐 커피숍 가서 그 당연히 평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갑자기 한 칸이 뚝 떨어져가지고 커피를 다 쏟아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진짜 필라테스도 저도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 시립대에서 저도 하고 있거든요. 야. 네, 그래서 진짜 뭐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오늘 때 녹화 1시간 연장하겠습니다. 불편함이 뭐 이렇게 너무 많이 표출이 되는 게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시각장애인분들 진짜 용기 내서 식당 가면 다음번에 부딪히는 건 키오스크 주문, 그 맞습니다. 제자리에서 패드 주문 이것들을 결국은 메뉴를 쭉 보고 그 이제 선택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지 못하고 이제 뭐 불러달라고 한다든지 그 대표 메뉴가 뭐예요, 추천 메뉴가 뭐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뭐 근데 그런 식으로만 그 얘기만 예, 해도 아, 1시간 어려운 그 아니면 비장애인 분하고 같이 갔을 때 비장애인 어쨌든 부탁을 하면 결국은 이제 아 누군가의 도움은 항상 필요하구나라는 게 좀 아쉬워서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예, 어려운 부분이 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취미로 같은 지역에 원하는 분들과 뭐 걷기부터 5km, 10km 이렇게 하시는 건 또 어느 정도 영역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대회를 전제로 또 이게 취미가 대회 참여로까지 갈 때는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여전히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뭐 장애인 체육회도 있고 또 여러 대회들이 늘어나고 러닝 문화가 좀 더 활성화될수록 이렇게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가 또 살펴지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현재는 대회를 참여할 때 이런 가이드 러너부터 해서 뭐 안전의 문제 또 신청의 문제 여전히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관심과 또 이 개선을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 또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문숙님 활력 찾으신 거 그리고 또 그래도 좀 아쉬운 거 좀 말씀해 주시죠. 나를 안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네. 제가 이제 나가보면, 우리 장애우분들도 너무 좋아하세요. 네. 그 환경이 조금 미치지 못해서 그렇지, 그 바라보는 자체, 뭐 여러 가지 체험하는 자체, 이런 것이 너무 좋고 또 이제 점점 갈수록 그런, 장애물들이 많이 없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 특히 우리가 선상 낚시를 할 때 배가 이제 턱이 있는 그것도 고쳐야 되겠지만 화장실 문제거든요. 그렇죠. 충분히 뭐 다른 선진국이나 이런 데 보면 뭐 화장실을 넓혔다고 해서 그게 꼭 우리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같이 쓰는 화장실에 넓으면 우리도 쓰고 그 일반 사람들도 편하게 쓰고 할 수 있는 그 뭐 우리만의 화장실을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좀 화장실을 크게 해서 맞습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턱을 없애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 것에 배가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뭐 우리 장애를 가진 여러 가지 그런 장애를 가진 분들도 부담 없이 내가 누구 도움 안 받고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점점 이렇게 확충되고 그런 것을 좀 배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낚시는 뭐 해수욕장이든 어딜 가든 화장실 문제가 맞습니다. 제일 큰 문제예요. 장애우들한테는 그런 턱도 없애주시고 뭐 그랬으면 너무 바람이 없겠습니다. 네, 아마도 그 낚시 동호회 입장에서 낚시 자체, 그 즐기는 것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다 이해하실 것 같고요. 마찬가지 어떤 접근성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이용을 하기 위해서 경사로나 이런 접근성도 중요하고 심리적 접근성도 중요한데 기본적인 문제가 장시간 또 낚시를 하시게 되면 화장실 문제도 있겠죠. 그래서 항만이나 항공 이런 시설 중심의 제도 개선이나 법이 개정되고 하지만 선박은 특히나 예전 모델,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 아마 그 환경 개선에 피부에 와닿는 게 가장 늦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 입장에서 좋은 의도로 이런 대회도 만드시고 하는 노력이 있는 만큼 그런 제도적인 것도 발맞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1시간 녹화 더 하겠습니다 했지만 저한테 권한은 없고요.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아쉬우신가요? 예. 네. 목소리 너무 작으신데요. 네. 네, 좀 마무리할 시간이 좀 됐는데요. 한 분씩 좀 짧지만 혹시 뭐 못다하신 얘기, 오늘 뭐 소감도 좋으시고요. 메시지를 좀 듣고 오늘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수빈님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계단부셔 클럽에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건 당연히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고, 네, 꼭 계단부셔 클럽에 참여하지 않으시더라도 많은 분들이 좀 내 일상에서 약간 벗어난 새로운 장소, 새로운 경험을 시도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물론 이동하는데 힘이 들고 누군가의 부탁을 해야 돼서 약간 불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막상 가면 너무 좋거든요. 그 경험이 또 다른 경험을 또 만들어 주기도 하고 그 경험으로 사실 내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일상이 좀 더 재밌어지는 어떤 그런 기분도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집에만 있어도 괜찮은데? 나는 그런데 안 가는 것도 귀찮아 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한 번 정도 날씨 좋을 때 혹은 뭐 따뜻한 곳에 가셔서 즐거운 경험을 많이 하시고 또 즐겁게 또 봄을 다가오는 겨울을 지나 또 봄에 많은 활동들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받으신 취미들과 또 맛집 가서 재미있게 즐기시고 네, 기회가 되시면 계단부셔클럽 앱에 그 즐거웠던 기록 꼭 남겨주시고 나누는 시간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너무 저도 낚시 꼭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좋습니다. 들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운동 열심히 하겠다는 네, 생각도 좋습니다. 들었고요. 네, 나중에 달리기도 꼭 한번 네, 그럼요. 같이 참여해보고 할수 싶다는 있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혜님. 네. 정말 저한테는 이 방송 출연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이라 새롭기도 했고 또 많은 좋은 분들을 알게 돼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취미 부자라고는 했지만 일단 운동으로 가져왔지만 다음에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다른 취미로도 나와보고 싶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린 게 하나 있더라고요. 저희 필라테스가 장애인 스포츠 강좌 수강권으로 수강을 하실 수 있어요. 보통 필라테스라 하면 고가라서 좀 도전하기 힘드신 네.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도 하실 수 있으니까 네.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대부분 장애인들은 아무래도 자기 신체적인 그런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내가 못할 거라는 그런 짐작보다는 일단은 한번 해보시는 그런 경험들이 쌓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요. 예, 그래서 꼭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소개했던 필라테스뿐만 아니라 다른 좋은 취미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한 번씩 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지혜님. 네, 군수님. 박수 치셔도 됩니다. 네. 군수님. 예. 정말 내가 장애가 있다고 해서 낚시를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신 분들 내년 홍원항에서 뵙겠습니다. 이건 장애인만 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모가 없다든지 이렇게 보호자가 없는 분은 도우미랑 같이 오시면 되고 또 가족이 있다면 가족 함께 오시는 축제입니다. 그렇게 해갖고 오셔서 그 하루에 정말 멋진 시간 다 함께하는 세상 정말 하루를 기적 같은 하루가 되는 그런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오셔서 같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그 선장님들이 일상을 포기하시고 네. 하루를 봉사해 주시는데 소개해 드려야죠. 그럼요. 홍원항에 우리 캡틴 JTO, 비너스 마리노, 가이아오, 호예스타오, 펜도모, 나드리오, 또 페라리오 7척 선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내년에도 꼭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꼭 봉사해 주시고요. 네. 하여튼 우리 아주 이렇게 멋진 세상을 우리 같이 패널들 이렇게 들어보니까 만들어가고 있네요. 그래서 일단 조그만 소망, 이렇게 조그만 소망이 아주 소낙비가 오는 것처럼 이제 커질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군수님. 네, 박수. 예, 우리 민규님.
네, 먼저 시각장애인 분들한테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제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시각장애인 분들은 대화를 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제 실내에서, 그러니까 뭐 움직이지 않고 실내에서 이제 대화를 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 먹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그렇지만 이제 달리기란 그 하나의 그 운동을 하면서 대화도 또 나눌 수 있거든요. 네. 꼭 달리면 숨찬데 어떻게 대화를 하지? 그럼 걸으시면 되거든요. 걸으면서 수다를 떨면서 떨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제 용기 내서 그 한 발자국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체험을 해보시고, 근데 또 그렇다고 한 번 했다고 재미없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어떠한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 또 운동이 또 재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용기를 가지고 꼭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동반자분들, 저희 빛나는 분들한테 이제 새로 오신 분들한테도 저희가 항상 부탁을 드리는 건 그 본인의 실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저희는 그냥 이제 뭐 실력을 천천히 뛰더라도 정말 빠른 분들이 오시더라도 그냥 마음이 되게 중요하고, 저는 이제 그 말씀을 항상 드리거든요. 이제 시간이 되실 때 오시라고. 네. 억지로 의무감으로 오시는 건 매주 오시면 나중에 지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두 달에 한 번이 됐든 그냥 뭐 가끔 뭐 오시더라도 까먹지 말고 그냥 오시면 좋은 이제 경험도 되실 수 있고, 좋은 사람도 만나서 인연이 또 새로운 또 가치관도 생기실 수 있고, 뭐랄까 좀 아직도 세상이 좀 밝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본인의 또 이런 자존감 높아지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꼭 오셔서 많은 체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뭐 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치시죠. 네, 오늘 너무 고생하셨어요. 네, 이제 마무리를 좀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취미생활, 취미를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셨는데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사람이라는 내용을 말씀드렸죠. 그 단어로. 오늘 말씀을 쭉 듣다 보니 역시나 사람이 공통적으로 들어있다는 걸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경험을 통해서 내 자존감과 내 활력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내가 느끼는 이 경험들을 주변에 누구와 나누고 있다는 느낌, 그것들을 더 확산시키고 더 넓혔으면 한다는 희망, 이런 것들이 다 이 사람에서 오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그냥 해, 이거 아닌가 싶었어요. 해보자. Just do it, 뭐 이런 광고 문구도 있지만요. 여러분, 오늘 시청하신 분들 이 방송을 만약 보셨다면 해보십시오. 일단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시도나 또 생각, 도전에 오늘 방송이 길지는 않았지만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준비한 장애인 아고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분들 모두 수고하셨고요. 함께해 주신 분들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손을 들고. 네, 수고하셨습니다.